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근대 사회, 인류 역사 전체를 보았을 때 굉장히 오랜 기간을 차지했던 전근대 사회에서 인구와 소득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인류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인구 규모가 굉장히 천천히 증가를 했고요. 아울러서 소득 수준도 매우 느리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루어지긴 했지만 매우 낮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해서 인류 전체의 어떤 역사를 보면은 낮은 소득 수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지속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처럼 인구도 낮은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소득 수준도 낮은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려는 질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설명이라고 한다면 토마스 매서스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토마스 매서스는 17세기 말, 18세기 말 19세기 초 영국에서 활동을 했던 원래 직업은 목사고요. 그런데 경제학에 대한 유명한 그 저술을 남겨서 오늘날에는 인구학 혹은 경제학의 중요한 그 선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서스가 썼던 인구에 대한 글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근대 사회의 인구 동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오늘날의 시각에서 재구성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인구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인구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의 소득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했을 때 이 소득 수준과 인구가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근대 사회에서 나타났던 양상, 즉 인구가 크게 증가하지도 않고 소득 수준도 낮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그 설명을 함에 있어서 인구와 소득 수준을 직접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보고, 그리고 그 세분화된 인구를 결정하는 요인에 소득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시점, 우리가 t라고 하는 시점을 설정을 했을 때 그 t 시점에서의 인구 규모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출생과 사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즉 t 시점에서의 총 인구는 예를 들어서 2020년의 인구라고 하는 것은 2019년의 인구에다가 거기에 대해서 202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 아울러서 같은 기간 동안에 사망한 사람들을 더하고 뺀 결과로서 2020년에 인구가 결정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인구라고 하는 것의 규모가 어떻게 결정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주어진 인구를 전제했을 때 출산과 사망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소득 수준과 인구 간의 관계를 봄에 있어서 소득 수준이 인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는 것은 인구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소득 수준이 출생과 사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소득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출생과 사망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로 출생과 사망의 크기가 인구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소득 수준이 출생과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망의 경우는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사망이 줄어든다. 다시 말해서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사람들의 삶이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사람들이 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크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 수준이라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 수준의 함수라고 볼 수가 있고 그 함수 관계는 소득 수준이 증가를 하면 사망률이 낮아지는 이와 같은 관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소득 수준과 출산 간의 관계는 다소 복잡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득 수준의 증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력을 주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높아지고 인구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동할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소득 수준이 증가했을 때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히려 출생이 줄어드는 힘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게리 베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소득 수준의 증가는 부모가 자원을 자녀들한테 활용할 때 자녀들의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자녀들의 능력을 더 높이는 데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출산율이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 수준과 출산은 일의적으로 그 관계를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단순한 모형에서는 그 소득과 출산은 별 관계가 없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외생적인 어떤 문화적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소득 수준과는 어떤 체계적인 관계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상수로서 주어진다. 이렇게 설정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소득 수준과 출산 간의 어떤 명확한 그 함수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 출산이 어떤 수준에서 항상 고정되어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어떤 논의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전근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출산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려고 했다라고 가정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바라고 하는 출산율이라고 하는 수준은 비교적 오늘날에 비해서 높은 수준에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득이 높아지고 낮아지느냐와는 상관없이 어떤 높은 수준,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평생에 걸쳐서 6, 7명의 아이를 낳는 그런 정도로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었다. 이렇게 상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소득 수준은 출산과 사망을 통해서 인구 규모를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출산 쪽으로는 사실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반면 사망 쪽으로 체계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인구 규모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현재의 모형에서는 사실은 소득 수준과 인구를 연결해주는 메커니즘은 이 사망으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멜서스가 이야기하는 인구를 결정하는 중요한 그 개념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모형과 연결을 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관련을 지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멜서스는 그 인구론에서 인구를 결정하는 두 개의 힘이 작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가 적극적 억제, 영어로는 positive check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방적 억제, preventive check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지티브 책이라는 것을 적극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다소 낯서실 수는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신이 인간의 어떤 그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라는 의미에서 적극적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크게 이상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포지티브 책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신의 개입, 운명의 개입을 통해서 인구가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기아라든가
영아 살해 아니면은 그 영유아들이죠. 어린아이들을 살해한다든가 아니면 전쟁이라든가 이러한 아니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전염병이 되겠고요.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인구가 조절이 되는 이러한 그 메커니즘을 포지티브 체크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프리벤티브 체크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인구가 증가하기 전에 인구가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통제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출산을 제한하는 것, 아이를 몇 명 낳을지를 제한하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인구를 조절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포지티브 체크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인구가 늘어난 상태에서 그 인구 규모를 줄이게 하는 힘이라고 한다면 프리벤티브 체크는 인구가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인구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소득 수준과 사망 간의 관계는 이 포지티브 체크에 해당하는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멜서스 모형에서는 멜서스가 원래 이야기했던 포지티브 체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사망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 출산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이 프리벤티브 체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연결을 지어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습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출산 및 사망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은 소득 수준과는 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이와 같이 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이 이 출산율이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이에 비해서 사망률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 수준에 의해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더 건강하니까 덜 죽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망과 출산이 일치하는 소득 수준이 존재하게 되겠는데 이 W 스타라고 하는 수준에서 인구 규모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W 스타라는 수준에서 출산과 사망이 동일하기 때문에 인구는 변하지 않는 어떤 수준이 되겠죠. 만약에 인구 규모가 이 소득 수준이 W 스타보다 큰 쪽에 있으면 이 수준에서는 출산이 사망보다 더 크니까 인구가 증가를 합니다. 반대로 소득 수준이 W 스타보다 낮은 쪽에 있으면 사망이 출산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으니까 인구가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인구 수준이 변하지 않는 균형 수준에 있게 되는 것은 W가 바로 이 W 스타, 즉 출산과 사망이 동일한 수준에 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W 스타는 균형 임금 수준이다. 그리고 이 균형 임금 수준에서 결정되는 사망률과 출산율 수준 이것이 균형 출산율과 균형 사망률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소득 수준이 출산과 사망이라는 힘을 통해서 어떻게 인구 규모에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그런데 인구와 소득의 관계는 그 반대 방향으로도 힘이 작동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구 규모가 많아질수록 소득 수준이 낮아지는 이러한 힘이 작동을 하는 것이죠.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노동시장에 노동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임금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해에 그 사회가 생산할 수 있는 총 생산량을 우리가 Q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Q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일종의 항등식인데요.
n을 곱하고 n을 다시 나누는 이런 식으로 재구성을 해서 써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써봤을 때 여기에서 이 왼편에 있는 Q를 n으로 나눈 숫자는 사실은 그 사회의 총 생산량을 인구로 나눈 것이니까 각 한 사람이 가져가게 되는 소득 수준이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다시 표현을 하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n 곱하기 w라고 다시 표현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Q라고 하는 것은 n 곱하기 w라고 했을 때 이것을 다시 그 표현을 해보자면 w라고 하는 소득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Q 나누기 n이 될 텐데, 이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함수 형식으로 표현한다면 w라고 하는 것은 바로 n의 함수다. 주어진 Q 안에서의 n의 함수다라는 의미로 재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 이야기는 n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소득 수준이 n이 증가할수록 소득 수준이 낮아지도록 이 함수 모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n과 소득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여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어진 생산량 안에서 경제 주체들이 한 명이 가져갈 수 있는 소득 수준이 낮아지니까 이렇게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전제는 앞으로 연습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사회의 총 생산량이 Q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즉, 이 어느 한 시점에서 특히 농업 사회를 우리가 전제로 한다면 농업 사회에서 얼마만큼의 생산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농지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생산을 할 수 있는 규모가 큰 폭으로 변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서는 인구의 증가가 소득 수준을 낮추게 된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자명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 관계를 굳이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혹은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이와 같은 관계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전에는 소득 수준이 소득 수준이 인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봤다면,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은 인구 규모가 어떻게 소득 수준을 결정하느냐라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인구를 결정하는데, 그렇게 결정된 인구가 다시 소득 수준을 결정한다면 어떻게 해서 균형 수준의 소득과 인구가 나타날 것이냐, 이것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결정해주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앞서 보여드렸던 이 소득 수준과 인구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과 그다음에 인구가 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그림을 같이 폭에서 그려놓고 보면 둘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현재 어떤 이유에서 인구가 n-라는 균형 수준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n-라는 균형 수준에서 그 주어진 생산 능력 하에서의 소득 수준이 W-라고 한다면, 이 W-는 결과적으로 이 출생과 사망이 동일한 그러한 그 출산율과 사망률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인구 규모가 균형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인구가 변하지 않는 상태인데요. 인구가 변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생과 사망이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인구가 변하지 않는 수준이고요. 바로 그것을 결정해주는 W-가 결국에는 인구 전체를 얼마만큼 그 인구 전체 규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W-와 일치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이 모형이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드린 멜서스 모형은 인구와 소득 그리고 출생, 사망 간의 어떤 그 균형 그 균형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기 오타가 있었는데 인구에 해당하는 게 n-가 되겠죠. 그다음에 실질 소득이 W-고 이 Q-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출생과 사망이 B-, 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균형은
안정 균형이다. 외생적인 어떤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균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러한 균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그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 모형에서 정해진 임금 수준은 최저생계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즉 그 요 그림에서는 인구와 소득 수준이 그리고 출산율과 사망률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균형이라는 것까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형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강점은 이렇게 해서 결정은 이 W 스타가 최저 생계 수준이라는 것까지도 설명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어떤 사회가 인구 규모가 N 스타고 주어진 생산량 안에서 W 스타가 최저 생계 수준, 사람이 겨우 이 정도는 받아야 생존을 할 수 있고 이 이하의 소득에서는 사망을 하는 그런 W 스타에 가깝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W 스타가 있을 때 만약에 소득 수준이 이 W 스타에서 조금이라도 상승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렇게 소득 수준이 상승을 하게 되면 소득 수준이 상승을 했을 때 당연히 사망률이 하락을 할 것이기 때문에 출산율이 사망률보다 더 높아지고 출산율이 사망률보다 더 높아지니까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W 스타 수준보다 W가 더 올라가게 되면 인구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소득 수준이 감소를 하겠죠. 그 결과로 인구가 그 늘어난 데 따라서 그 소득 수준이 감소를 하니까 소득 수준이 점점 어디로 감소를 하냐면 W 스타 쪽으로 감소를 하게 됨으로써 이 W 스타로보다 더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유에서 W 스타보다 소득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진 소득 수준에서는 소득 수준이 하락을 하니까 사망률이 상승을 할 텐데 사망률이 상승을 하게 되면 출산율보다 더 높아지니까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소득이 증가를 하니까 다시 W 스타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모형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한 사회의 인구가 그 N 스타라고 하는 수준에 있고 그 N 스타라고 하는 인구가 우연찮게 W 스타라고 하는 최저 생계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했을 때 이 W 스타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으로부터 W가 더 올라가건 내려가건 그렇게 해서 생기는 W가 더 높아짐으로 해서 생기는 풍요는 인구의 증가에 의해서 결국에는 다 소멸됨으로써 다시 W 스타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인구와 소득 수준이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되었던 전근대 사회의 어떤 모습을 이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